건강경제학 진행을 맡고 있는 윤홍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우림입니다. 범국민 건강 프로젝트 윤홍일의 건강경제학 16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 보약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도 보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볼 겁니다. 네. 네, 여름에 보약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난주에 알아봤고요. 네. 오늘은 수험생 또는 산모가 보약을 먹을 때 주의사항 그리고 궁금한 점들을 저희가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약을 먹으면 뭐 살이 찐다 이런 말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너 왜 이렇게 뚱뚱하니 물어보면 내가 어릴 때 보약을 잘못 먹어서 네, 이런 말을 하면서 핑계대는 분들이 곧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궁금증을 오늘 두 분 원장님 모셨습니다. 임재환 서울시 의무이사님 그리고 이승원 서울시 수석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보약 먹으면 살이 찌나요?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약하고 뭐 살찌는 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간혹 이제 그 약을 드시고 살이 찌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건강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허약했던 몸에서는 이제 우리가 식욕도 없어지고 하는데 보약을 복용하고 나면 식욕이 살아나서 많이 먹게 되는데 그때 부주의하게 이제 인스턴트 식품 같은 그런 칼로리가 높은 식품들을 많이 먹게 돼서 그런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한약은 우리가 하루 복용하는 그 용량을 볼 때 약 한 200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약 때문에 살찐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살이 찐다는 것은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만큼 운동을 통해서 소모하지 못하고 그게 이제 축적이 돼서 살이 찌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한약은 살찌게 하는 작용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몸이 좋아져서 많이 먹어서 네. 살이 찌는 거죠. 네, 입맛이 아무래도 조금씩 더 살아나니까. 그렇죠. 네. 모든 신진대사율이 높아지면 식욕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이 보약에 대한 좀 오해가 있어요. 녹용을 또 많이 복용을 하는 분들 꽤 많으신데 녹용을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라는 그런 속설도 있거든요. 네, 사실 녹용을 먹으면 오히려 머리가 좋아집니다. 녹용은 항스트레스 작용이 있고 또 작업 능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오히려 이렇게 머리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은 예전에 옛날에 왕궁에서 후궁들이나 왕손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이제 녹용을 많이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창고에 있는 녹용이 많이 이제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이가 국민 끝에 그 경고문을 붙였는데요. 녹용을 많이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라는 이제 그런 경고문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잘못 전해져서 녹용을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라는 그런 잘못된 속설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꽤 역사가 오래된 속설이네요. 그렇죠. 역사가 오래된 속설이고 오해입니다. 녹용을 드시면 머리가 좋아지십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또 궁금한 게 네. 한약과 양약을 동시에 복용을 해도 되는지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지지는 않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 간에 그 한약이 좀 나쁘다는 그런 말들이 많은데 그 간혹 이제 그 원래부터 간 질환이 있어서 뭐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이제 한약을 드셨을 때 그 한약을 소화시키지 못해 가지고 간 질환이 좀 더 악화되어 가지고 간 독성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원래 간 기능이 건강하셨던 분들이 한약을 드셨다고 해서 그렇게 간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간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보통 이제 한약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한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도 우리가 과로를 했거나 또 술을 많이 드셨거나 그런 경우에 꼭 한약 때문만이 아니고 그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한약만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 감기가 걸리셔서 항생제를 같이 드신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그 양약이나 한약을 같이 복용했을 때 그때 이제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뭐가 원인인지 잘 따져봐야 되겠지만 단순히 한약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강동 경희대 병원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그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대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통해서 한약을 복용하기 전하고 한약을 복용한 후에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일반적인 그런 양약으로 인한 간 손상의 경우보다 훨씬 더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한약이 일반용 한약이 있고 식품으로 나오는 한약이 있고 그리고 한의원에 공급되는 의료용 한약이 있고요. 또 이 개소주 또는 뭐 흑염소 다려주는 데서 근거 없이 또 의사의 진단 없이 이렇게 흑염소탕 드시고 이러는 거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문의와 꼭 상담한 후에 네. 이 한약을 복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왜 자꾸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한약을 먹으면 간 수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까요? 네, 최근 들어서 그 건강식품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자가 치료에 대한 그런 유행이 또 생기다 보니까 그 약인성 간 손상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 그 의약품에 의한 약인성 간 손상은 항생제, 항진균제, 그리고 진통소염제가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요. 한약으로 인한 간 손상은 사실은 작은 비율입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이나 대만과 같이 양약과 한약을 같이 병용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그 연구된 결과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결과는 큰 차이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한약으로 인한 간 손상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얘기들은 좀 과정이 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약이라고 하면 사실 그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과 또 우리가 다른 경로로 이제 구입하게 되는 한약과의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뭐 건강식품을 드셨을 때 그게 한약이 주재료로 돼 있다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뭐 샀던 그런 게 한약재를 드셨다거나 그러면 그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다 한약으로 이제 치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뭔가 이상이 생기면 전부 다 그게 다 한약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이제 오해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억울하게 이 한약들이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여름에도 참 잦은 감기에 많이 걸리곤 하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건강한 보약을 지어주는 게 좋을까요? 네, 아이들이 여름에도 감기에 걸리는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약해진 면역력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면역력을 좀 기르려면 사실 좀 더울 때는 더위도 좀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추울 때는 추위를 참을 수 있게 해서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여름에는 지나치게 냉방을 많이 켜놓고 지내다 보니까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여름에도 자꾸 감기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아이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원기를 회복을 해서 그러니까 면역력을 길러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좀 감기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다고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면역력을 그러니까 면역력을 높게 해서 아이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러면 전문가적으로 우리 한의사들이 어떤 처방을 주로 쓰나요, 원장님? 네, 우선 이제 뭐 성인들의 경우는 여름철에 이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양기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속의 양기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경우는 이제 속을 보호하는 따뜻하게 하는 약재들을 써서 이제 보약을 처방하게 되는데 아이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원래부터가 속에 좀 열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로부터 이제 받은 그런 영양인자로서 속이 좀 따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좀 땀을 흘렸다고 해서 속이 뭐 냉해지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이제 어린이들의 이제 영양분, 진액, 우리가 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땀을 많이 통해서 수분이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수분을 많이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물탕 같은 경우는 이제 수분이나 혈액을 보충을 해주는 그런 약재이고요, 처방이고, 그다음에 육미지황탕 같은 거는 우리의 체내에 있는 그 수분, 액체액을 많이 보충해주는 그런 처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물탕이나 육미지황탕 계통을 쓰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위열이 너무 심해지면 열이 있으면 수분을 더 증발시키기 때문에 석고 같은 약재를 가미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장에 열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황금 같은 약재를 가미를 해서 열을 좀 꺼주는 게 오히려 수분을 보충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처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임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 여러 가지 처방들은 각 아이의 체질과 그리고 진단에 따라서 다르게 처방을 한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제가 이 질문을 임 원장님께 드린 거는 한의학은 소아의 처방에 있어서도 각 아이들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그런 팁을 하나 드리면 좋겠는데요. 네. 그 팁은 바로 여름철에 아이들이 감기가 잘 걸리잖아요. 네네. 그 감기를 안 걸리게 하는 여름철 아이 관리법 우리 원장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여름철에는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냉방을 많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 냉방병 같이 애들한테 너무나 차갑게 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제 생활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선 실내 온도하고 실외 온도하고 한 5도씨 미만으로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나 냉방을 가동을 해서 실내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한 24도에서 한 26도로 맞춰가지고 냉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바람이 그 아이들한테 직접 가는 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바람이 오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또 대중교통이나 공공관서에 가게 되면 냉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리 그 얇은 겉옷이나 양말 같은 걸 준비를 해서 혹시 아이가 춥다고 하면은 같이 입혀주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습도인데요. 습도는 보통 40에서 한 60도 정도로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적당하고 좋습니다. 너무나 습기가 없어도 안 되고 또 너무나 습기가 많아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라고 해서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 때 조금은 덥지 않을 때 한 30분 정도 운동을 시켜주는 게 좋고, 또 운동을 하고 나서 아니면 낮에 활동을 할 때 땀이 많이 나서 옷이 젖게 되면은 바로바로 그 젖은 옷을 벗어서 또 건조한 옷으로 잘 입혀줘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 관계로 냉장고에서 이렇게 차가운 음료수나 과일들을 꺼내서 바로 먹게 되면 속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밖에다 내놓은 다음에 먹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출하고 나서는 반드시 손발을 잘 씻고 또 양치질도 하고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아이들 보약 설명 들었고요. 이제 네. 수험생.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고3 수능생 굉장히 많은데요. 여름을 정말 잘 나야 합니다. 보약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네, 고3들의 이제 보약으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총명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총명탕은 예전에도 선비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복용했던 한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총명탕은 건망증을 없애고 그 하루에 1000마디를 외울 수 있도록 해주는 한약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명탕은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한약재인 원지, 석창포, 복신이 주가 되는 한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같은 경우에 이제 총명탕을 처방할 때는요, 그 약재 외에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집중력이 좋아야 그 공부도 훨씬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체력이 좋아야지 사실 집중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력을 좀 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원기를 보강하는 그런 한약재를 같이 처방을 해서 총명탕을 구성해서 이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 총명탕을 또 비롯해서 공진단, 또 경옥고 네.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런 것들 잘 복용하던데 공진단과 또 경옥고 어떤 효능이 있나요? 네, 우선 이제 공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진단은 사향, 녹용, 당귀, 산수유 이런 약재들로 구성이 된 이제 알약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공진단을 수험생이 복용하게 될 때 체력 증강도 되지만 집중력하고 기억력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험생들한테 아주 좋은 보약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사향은 우리가 이제 피로감을 풀어주고 또 심장에 울체된 기운을 좀 풀어줘서 전신에 혈액 공급이 잘 되게 해서 기억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 우리가 녹용은 잘 아시다시피 몸을 보여주는 그런 양기를 올려주는 그런 약재이기 때문에 밤낮 없이 이제 공부하게 되는 수험생들한테 꼭 필요한 약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경옥고는 인삼, 백봉령, 생지황, 꿀 이렇게 구성이 된 약재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허약해진 기운을 돕는데 특히나 이제 호흡기, 잦은 감기라든가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수험생한테도 감기가 자주 걸리고 이렇게 자주 이제 기력이 딸려서 자꾸 졸리고 그런 학생들한테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보약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수능을 보고 앞둔 그런 네. 어머님들은 여러분이 모여서 대치동에서 공진단을 모여서 또 고가니까 오. 만들어서 나눠서 먹이신다고 해요. 오. 요즘 우리 어머님들 열정이 대단하신 것 대단하십니다.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수험생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산모 또 산후에 어떻게 언제 약을 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후에는 어떤 시기에 약을 쓰는 게 좋을까요? 네, 한의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올바른 산후조리를 위해서는 그 오로 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기혈을 보강하는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이제 산모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산후 다이어트까지도 이제 연결을 해서 같이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오로 배출액 같은 경우는 출산 후에 이제 자궁과 회음부의 회복력을 도우면서 오로를 빨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인데요. 그래서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가 어혈이 잘 치료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출산 시에 있었던 그 기혈 소모를 이제 다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기혈을 크게 보여주는 그런 보약 위주로 이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치료가 이제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가장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이제 아기 낳고 다 못 뺀 그 살을 빼는 이제 산후 다이어트 그쪽으로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인 것 맞아요. 같아요. 산후 다이어트.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내가 산후풍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부어 있는 상황이 산후풍에 의한 건지 아닌지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러면 산후풍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산후풍의 증상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일단은 그 근골격계 그러니까 통증을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팔꿈치라든가 뭐 무릎, 발목 이런 데 통증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관절에 뭐 찬바람이 든 것 같다라는 시리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시고 그리고 또 저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가 오거나 하면은 또 그 우리 쑤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외에 또 전신적인 증상도 산후풍 증상에 속하는데요. 전신적인 증상으로는 오한이 나면, 그러니까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로가 심하면서 뭐 두통이라든가 빈혈, 메스꺼움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식욕부진이나 우울, 불안 이런 증상들도 산후풍 증상에 속합니다. 산후 우울증 많이 심각할 때도 네, 있어요. 맞습니다. 산모들이 산후 우울증을 앓기 시작하시면 그 내 아이가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그런 공허함, 허탈감 그리고 사회 복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을 많이 앓고 계셔서 우울증 치료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수유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한약 성분이 모유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전달돼서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있었던 논문에 의하면 그 한방 한의학에서 이제 산후에 가장 많이 처방하는 처방 중에 하나가 그 보호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처방을 모유 성분에서 이제 과연 얼마나 그 성분이 남아있는지를 연구한 논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결과로 따져보면 대부분의 약재 성분은 그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고요. 또 일부 검출된 약재에서도 그 수유 중에 허용량 범위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모유 성분에는 한약 성분이 거의 이제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실 한약을 복용하셔도 괜찮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사실 모유 수유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모유가 적다거나 아니면 뭐 통증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모유를 끊을 때, 그러니까 단유를 할 때도 한약의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유 중에 한약 처방은 한약 복용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처방할 때 네. 모유를 단유할 때는 생메가를 갈아서 그 즙을 먹기도 하고요. 또 통유탕이라고 해서 한약재에 족발을 넣어서 어머. 같이 달여서 드시면 모유 수유가 더 풍부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산후에 쓸 수 있는 보약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저희가 궁금해하는 거 한약재 안전한가에 대한 맞아요. 부분인데 사실은 참 예민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한약재가 여러분들 시청자에게 가기까지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하게 검사해서 소독까지 가는지 뭐 보여드리기도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임 원장님이 그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손창규 교수팀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2013년부터 14년까지 서울에 있는 한의원이나 한약국에서 탕전이 된 그런 약재를 한 155봉을 수거를 해서 무작위로 우리가 이제 농약 33종에 대한 농약 검사하고 중금속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복용하게 되는 그런 탕약에 농약이나 중금속 같은 게 얼마나 들어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이제 이런 실험을 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탕약에는 33종의 농약 성분은 하나도 검출이 안 됐고 또 중금속 중에서는 이제 수은도 검출이 안 됐습니다. 다만 카드뮴, 비소, 납 같은 이제 중금속이 약간 검출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식약처에서 이제 식품의 기준으로 설정한 그런 수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아주 안전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에서 이제 실시한 그런 논문이기는 하지만 뭐 전국적으로 한의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탕약은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한약은 안전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약은 안전하니까 시청자 여러분 마음껏 드시고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네. 관리되는지를 동영상을 맞습니다.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네, 이곳이 한약을 제조하는 원예탕전실입니다. 벌써부터 향기가. 그렇죠. 와, 이곳은 어디예요? 네, 여기는 이제 저온 창고실인데요. 모든 약간 이제 숙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열자마자 네. 찬 기운이 시원하죠? 시원한 게 아니라 추울 정도인데요. 네. 닭살이 갑자기 돌았어요. 정식 인증한 네. 정품 사양입니다. 오, 요걸로 이제 공진단을 공진단. 아, 그렇군요. 여기가 이제 경옥고실입니다. 그 네. 유명한 경옥. 네,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요. 내가 담아서 그 3일을 떼고 그다음에 하루는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보약에 대해서 오해와 또 네. 진실 어떻게 좀 잘 해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증 많이 풀리셨겠죠? 그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름에 보약 먹는 것도 항상 고민하셨고 또 이게 간에 나쁜지 네. 살이 찌지는 않을지 네.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항상 있으셨는데요. 오늘 그 궁금증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네, 한 주간 또 건강히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